현대시 하나 시작할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띄어쓰기 이렇게 확인할게요. 남신의주, 유동 주소고요. 박시봉 씨 내에서 보내는 방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요것은 편지 형식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제강점기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심리와 고뇌가 드러나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예요? 일제강점기 지식인 고뇌가 드러나 있습니다. 고뇌에서만 끝나면 될까? 아니에요. 뭔가 또 이어지는 정서가 있을 테니 확인해 보죠. 어휘풀이는 확인하시면 되겠고 구절풀이는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보면 되겠고 밑에 생각 쌓기 맨 마지막 볼게요.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갈매나무에다가 밑줄. 갈매나무는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맑고 꼿꼿하게 살아가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합니다. 화자의 의지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꼿꼿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갈매나무는 어두워져가는 겨울 하늘 아래에 하얗게 눈을 맞고 서 있지만 실현되겠죠. 어두워가는 겨울 하늘도 실현이 되겠고 의연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체크. 굳세고 정결하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의지적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밑에 제재. 유랑하는 지식인의 삶.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의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뭐처럼 갈매나무처럼 살겠다. 특징,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대등한 표현을 병렬함으로써 상황과 사유를 분석적으로 드러냅니다. 2번 별표, 편지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굉장히 솔직하게. 토속 방언, 토속적 소재가 사용됩니다.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석 시인이 써놓은 거요. 다음 페이지 내용 먼저 또 확인할게요. 작품 길 감잡기. 일제시대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지식인의 내면의식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굳은 삶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뭐처럼? 갈매나무. 특히 편지의 형식과 산문적 진술,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의 사용 등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일제강점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신의주 새방에서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서 침잠, 가라앉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절망적 상황을 운명으로 인식하며 정리된 내면, 뭔가 가라앉을 앙금이 된다 그랬거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전환하고 있다. 갈매나무처럼. 겨울산의 혹독함을 버티고 있는 갈매나무는 이러한 삶의 의지가 투여된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의 처지와 내면의식, 이 시가 창작되던 일제강점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침잠, 가라앉고 있고 가난과 가족 해체의 절망적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절망감, 무력감 느끼겠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회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가난의 고통들을 느끼며 괴롭고 혼란했을 겁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의 의미와 편지 형식의 시. 제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편지 봉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 형식. 여기에서의 방이라는 건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 이름 아래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 새들어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은 신의주 남쪽 유동이라는 마을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주인의 새방에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이러한 편지 형식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솔직하게 쓸 거잖아요.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와 내면 의식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요. 됐고, 옳지. 앞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본문 이제 시작해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아내도 없어지고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향 상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어요. 가족 공동체가 해체하고 난 다음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고향이 아니라 객지죠. 날도 바로 저물어서 하강적이니지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더해져 오는데 설상가상. 나는 어느 목수네 집에 헌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갈대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새방을 얻어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면 유랑까지는 아니지만 타향살이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살기 너무 힘든 방인 것 같은데 가난하고 혼자 있죠. 외롭게.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되어서 나 하나도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여기 박시봉 씨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춥지. 디롱뱅이 북덕불 요거라도 좀 쐬. 지피나 풀 따위로 태워담은 화롯불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저기에서의 북덕불은 따뜻한 이미지 나를 위한 박시봉 씨의 배려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무기력하게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두문불출. 머리에 손깍지를 베개를 하면서 구르기도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행동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요 정도 어떠한 무기력한 행동을 열거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이 되겠지.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고일 적이면 눈물이겠네요.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붉도록 부끄러워질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못 살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시적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라는 말은 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닌데요. 역접 관계에 접속어잖아요.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될 것이다. 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높이 떠서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요게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앞부분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떨어지고 헤매이고 날은 저물고 바람 불고 추위는 심해져 오면서 어떻게 하강적 이미지를 쓰고 있었다면 그러나 라는 말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어서 문창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선이 하강적 시선에서 상승적 시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의식도 전환이 될 거예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해 이것들 무엇 내 뜻이나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운명,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에게는 운명이 있구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군.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또 고민이 되진 않고 마음이 평안해질 건가 봐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들이 열거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고 회환의 감정이 진정이 되었고 그래도 외롭다라는 생각만 들 때쯤 더러 저녁 무렵 살랑살랑 의성어, 음성상징어,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가 끼면서 무릎을 꿇어보고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하고 운명 앞에 경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 먼 산 뒷옆의 바위 섭에 따로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는데 외롭고 어두워져 오는데 눈 맞으면서 그 마른 잎새에는 다시 살랑살랑 소리도 나면서 눈을 막고 있는 드물지만 굳고 정갈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리라 하고 다짐했다. 따라서 이 시는 의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네요. 힘내 서기형.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찾기네요. 겨울 풍경 회화적 이미지, 현대인의 고독감, 회화적으로 겨울 풍경 드러낸 부분은 없지. 외롭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있었지만 탈락. 순환의식, 아 힘들어요, 있지. 속죄양의식, 내가 희생을 할 거예요. 자기 희생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희생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 일제강점하, 국권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딱히 있지 않고요. 남성적 어조도 아니죠. 남성적 어조 하면 역시 육사 형님인데 탈락.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는 지식인의 내적 번민을 그린다. 오케이, 제일 좋네. 무한한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 딱히 있지 않고요. 고향 상실은 슬퍼요. 뭐 이런 얘기 살짝 있기는 하지. 탈락. 다음.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적절한 것은 낯설게 하기 기뻐. 우와, 이 시 엄청 특이한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우 좋아. 평안도 사투리 쓰고 있거든요. 답은 2번. 처음엔 사실을 드러내고 주관을 드러냅니다. 이런 거 없고요.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아니고 고전스러운 소재를 딱히 고전스러운 소재도 아니고 고풍스러운 시어도 아니고요. 동양적인 미도 아니고 그냥 틀리려고 작정했네. 3번 문제.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족과 헤어져 있죠. 객지에서 슬픔과 회한이 있죠. 자신의 삶을 되새기고 있고요. 비애와 영탄의 삶을 거부하고 운명을 극복? 아니요. 이것이 내 운명인가? 라고 보다 운명을 수용하고 그 운명 속에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3번 틀리네요. 며칠을 보내고 슬픔과 한탄이 앙금처럼 가라앉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지.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굳고 깨끗하게 모처럼 갈매나무처럼 살아가고자 한다. 괜찮죠? 4번 굳고 정하다라는 속성으로 운명론적 세계관에 갇혀 살면서도 꿋꿋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확인하는 것 누구 있다? 4번의 답은 갈매나무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볼게요. 안녕!